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정말 맛집이더군요. 제가 여천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KTX를 타고 도착을 해서 밑으로 내려오자마자 뭐라 그랬게요? 한마디. 와. 왜냐면은 드넓은 하늘, 그리고 막 손을 흔들어주는 것 같은 이 푸른 나무, 그리고 저를 친근하게 둘러싸는 이 산들,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천이. 그런데 그 이면에 우리 역사에는 너무나 아픈 과거가 있죠. 총격전이 일어나고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또 우리의 가족을 잃게 되는 그런 많은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에만 가슴 아파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근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 이면에는 공산당, 공산사상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어둠의 세력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지금 근현대사 시리즈를 배우고 있잖아요. 이 책의 저자이신 박윤식 목사님은 고향이 이북이세요. 그래서 그 이북에서 김일성, 또 이 공산당의 허구성이 어떠한지를 다 체험을 하셨어요. 특히나 그 잔악한 그 모습, 이런 것을 다 직접 보신 분이에요. 하루는요, 밖에 나갔더니 어떠한 사람이 총살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죽나 했더니만 기독교인이라고, 반동이라고 죽인 거예요. 근데 죽이고 나서도 이 머리를요, 톱으로 쓸었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그 아들을 데려와서 그 아들을 보게 하고 그것을 골을 파괴한 거예요. 그 끔찍한 모습을 보고 야, 당과 수령을 위해서는 부모도 없구나. 그러고서는 그날로 결심을 하고서 남하를 하셨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고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해서 나라를 지키는 일, 국방경비대에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또 거기에서 이렇게 수많은 총격전과 전투를 하다 보니까 꽃도 피우지 못한 젊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나중에 전쟁이 끝이고서는 나는 이제 사람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시고 목회의 길을 걸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50여 년 동안 목회하시는 동안에 항상 목요일이면 구국 예배를 드리셨어요. 통일의 노래를 부르고 애국가를 부르고 그럴 때마다 마음 깊이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 나라 사랑할 마음이 저절로 들고 야, 내 나라 대한민국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걸 느끼게 해주셨죠. 자, 그러다가 또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면 이 나라가 점점 좌편향돼 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기울어져 가는 것을 보신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속에도 염증이 생겨서 그것이 썩으면요, 병이 생기고 죽는 그런 위기까지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거짓된 역사관, 잘못된 사실이 아니죠. 잘못된 거는 이 잘못된 역사를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침투당하면은 이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거. 그것을 가슴 깊이 느끼시고 이 근현대사 책을 집필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젊은이들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왜 공부를 합니까? 지나간 과거인데 과거는 오늘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뿐만 아니라 내일 밝은 미래를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과거를 정확하게 알수록 이런 비극적인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우리 젊은이들, 우리 후손들이 이 책을 읽고 바른 역사관을 고취할 때에 이 나라가 더 밝아지고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공부에 앞서서요, 이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은 6.25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6.25 하면 일단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전쟁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을까 하는 우리는 근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먼저 인트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죠? 자, 보시면요. 이 6.25 전쟁은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시작부터, 아니 그 이미 준비하는 그 무렵부터 많은 거짓과 왜곡된 일들이 여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도요. 종북 좌파 세력들은 이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다 그래요? 남한에서 일으켰다 그러죠. 남한에서 북침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또 모르는 사람은 그거를 듣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역사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을 들어서 왜 이것이 불법 남침인지 이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화면이 보이나요? 네, 근현대사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고요. 그리고 거짓말로 왜곡시킨 6.25 전쟁, 제목이 거짓말로 왜곡시킨 6.25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 북침이냐 남침이냐? 대답해 보세요. 북침이냐 남침이냐? 근데 이거를요, 내용은 아는데 이 용어 자체 헷갈리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북에서 침범했으니까 북침 아니야? 이래요. 그게 아니라 남쪽을 침략했다 해서 남침이라고 해야 됩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명백한 남침이 되겠는데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선전포고도 없이 일방적인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그때 암호명이 뭐래요? 폭풍. 폭풍이라고 이렇게 전화로 다 지시를 할 뿐만 아니라요. 무전을 쳤어요. 무전으로는 224. 여러분 모스보호 아시죠? 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하는 거. 그 모스보호로 224를 타전에서 동시에 일시에 이 38석 전역을 다 치고 내려왔습니다. 이 38선이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몇 킬로쯤 될까요? 240km. 240km를 빼곡히 모든 무기들로 전차들로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3일 만에 겨우 3일 만에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이 공격을 당하고 우리 국군들은요 44,000명이 하나도 반격도 못 해보고 그냥 다 전멸됐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죠. 그런데 혹시 6.25 전쟁이 며칠 걸렸을까? 아니면 몇 달 걸렸을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보통 6.25라고 하는 날짜는 기억하지만 어느 정도 이 기간이 걸렸을까 하는 거는 많이들 생각 못하죠. 길고 긴 전쟁이었어요. 3년, 1개월, 2일, 시간까지 하면 17시간. 이러한 긴 시간 동안에 우리 민족은 유사이래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 요 그림만 보셔도요. 남침이냐 북침이냐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병력 규모만 보셔도. 자, 여기 보시면요. 이쪽 빨간 것이 자, 여기가 지금 38선입니다. 요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요 북쪽에 빨간 거는 다 북한의 병력이에요. 6사단, 1사단, 4사단, 3사단. 여기가 이제 주공 부대가 돼서 밀고 내려옵니다. 여기에는 밀고 내려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적합한 무기가 뭘까요? 탱크예요, 탱크. 탱크. 최고의 소련제 탱크가 바로 T-34인데 그것이 밀고 들어오고요. 여기 2사단, 12사단, 5사단 여기를 조공부대라고 하는데 제2군단이거든요. 여기는 또 이렇게 많은 모터사이클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 주공부대는요. 1사단은 바로 여기가 서울이거든요. 이 서울로 직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정면으로 밀고 내려오죠. 근데 얼마나 작전을 잘 짰는지 요 2사단, 12사단, 5사단 여기는요. 요 수원으로 우회를 해서 이 서울로 치고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766 부대 그리고 이 해군의 특전 부대인 945 육전대 여기는요 해상으로 해서 다 침투를 해갖고 완전히 국군이 후퇴도 못하게 퇴로를 차단해버리는
그래서 이 서울이 옴짝달싹 못하게 된 거예요. 3일 만에 함락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병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북한은 20만 1,050명, 남한은 그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10만 5,752명이죠. 자, 탱크죠. 탱크가 T-34가 아주 최신 무기였어요. 소련제. 이것이 258대나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주포 Su-76이 176문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 이 전투기가 야크9이라고 해서 이것도 최신형입니다. 이것이 211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북침을 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인민군의 모습을 보세요. 무지막지하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T-34 전차, 이걸 보고 어떤 군인은 괴물이라고 불렀어요. 도대체가 감당이 안 돼. 아무리 쏴대도 이거는 멈추질 않죠. 와, 어마어마한 크기에다가 어떠한 땅의 상황도 상관없이 쳐들어 내려오고 있으니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주포, 우리가 볼 때도 보세요.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처음 보기 때문에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탱크인지 자주포인지. 자주포는 저도 무기를 잘 모르지만 이 포를 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곳에 보통은 이렇게 고정돼서 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차와 연결시켜서 기동력이 있는 거죠. 이동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능이 완전 다른 건데 이 우리 국군의 눈에는 어느 것도 다 새로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야크9도 잠깐 이렇게 구경을 해보시고요. 이 모터사이클 부대가 560대가 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셨다시피 분명히 북한의 모든 준비로 인해서 남침을 했는데, 자, 북침이라는 거짓말이 생겨났어요. 북침이다. 즉, 자, 북침이라는 걸 이제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눠 보면은, 자, 북침설 그러면 남한이 먼저 북한을 쳐들어갔다 이거죠. 서울 점령설, 이거는 일단은 이 북한이 서울만 점령하려고 했다. 서울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평화적으로 협상하려고 했다는 것이 바로 서울 점령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북한에서 발행한 조국 해방 전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제1차 작전, 제2차 작전, 제3차 작전 해갖고 제5차 작전까지, 즉 6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부산까지 치고 내려가서 마무리 짓는 50일, 그 50일의 여정을 미리 다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남침 유인설이라는 것은 북한이 남침을 하도록 누가 유인했었다는 얘기일까요? 미국이 아주 기술적으로 유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 가짜예요. 이거 다 머릿속에서 이렇게 진짜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북침 공모설은 자, 어떤 내용일까요? 미국의 사주를 받은 이승만 도당이 먼저 북을 침범했다 이 말이죠. 선북침 후 반격설도 마찬가지인데요. 남한이 먼저 북침을 하고 그리고 북한이 이에 반격했다는 것이 거짓, 허위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러한 북침설이 떠돌고 있을까요? 자, 그게 두 번째로 이 북침설이 왜 그러면 생겨났을까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북한 공산당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모든 것이 거짓말. 여러분, 이 공산당이 제일 잘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거짓말. 거짓 선동.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해요. 근데 정말처럼 진짜처럼 들린다는 게 그게 함정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떤 구체적인 거짓말들이 있었는가 한번 볼까요? 1950년 3월, 아직 6.25가 일어나기 전이죠. 근데 이미 이때 6.25 전쟁을 다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말을 계속 퍼뜨립니다. 남한에서 북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는 거예요. 남한에서 북침할 가능성이 높대요. 전혀 무관하고 전혀 근거 없는 말이었는데 이 말을 계속 해댑니다.
그러니까는 38선 주민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결국 그 사람들을 후방으로 다 철수시켜버립니다. 이제 38선은 뭐가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병력, 무기들이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말을 뿌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월 25일 당일입니다. 전쟁 당일. 김일성이 비상 내각회의를 엽니다. 그 시간이 새벽 4시였어요. 자, 이 6.25 전쟁은 몇 시, 새벽 몇 시에 쳐들어 내려왔다 그랬죠? 4시. 근데 일부러 이러한 계략과 음모를 꾸민 것이 바로 전 새벽 4시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게 김일성이죠. 오늘 새벽 1시에 남조선 국방군이 38선을 넘어 공화국을 침공하였다. 인민군은 이에 반격한다. 자, 이거 새빨간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아니 언제 쳐들어왔어요? 언제? 근데 새벽 1시에 쳐들어왔대요. 요거 다 짜놓은 시나리오예요. 이거를 일부러 이 내각회의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근거로 만들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오전 11시가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양 방송을 내보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국군이 북침을 해서 인민군이 반격 중이다. 이렇게 거짓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모든 책임은 어디에 있대요? 남조선에게 다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조선의 북침을 격퇴하고 자기네들은 뭐 하는 거래요? 반공. 거꾸로 자기네들이 그 공격 온 거를 거꾸로 기세를 몰아서 이제 공격으로 자기네도 바꿨다. 자기네는 그러니까 방어한 거지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짓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요. 북한의 모든 공식적인 기록은 바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북한의 기습남침을 다 뒤덮고 가리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6월 25일 당일 오후 1시 35분에 평양 방송이 나옵니다. 자, 김일성이죠. 김일성이 뭐라고 하나요? 남한이 북한의 모든 평화통일 제의를 거절하고, 자, 자기네가 평화통일 제의를 했대요. 겉으로는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날 아침 옹진반도에서 해주로 북한을 공격했으며 이는 북한의 반격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다. 자, 옹진반도는요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은, 자, 아까 그 38선 나온 그림 있죠? 요걸 한번 보시면요. 자, 옹진이 그전에는 우리 남한의 땅이었어요. 그죠? 38선이 옹진 위에 있죠? 그래서 옹진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어딜까요? 해주예요. 그러니까 옹진에서 이 남한이 북으로 침범해서 해주를 공격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이죠. 다시 돌아와서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남침을 은폐하기 위한 이러한 북한의 거짓 각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여기서만 멈추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거짓말이 나왔어요. 자,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지금 붙들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5번이죠. 예, 번호로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5번이에요. 6월 25일 남한의 6본 보도과장, 자, 김현수 대령입니다. 김현수 대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국군 17연대는 해주를 점령하고 38선 이북으로 20km를 북진하였다. 진짜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우린데요, 우리?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맞아요. 사기를 돋구려고, 국군의 사기를 돋구려고, 또 국민에게는 좀 안심을 시키려고 이런 거짓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이 어떠냐? 아까 우리 이 17연대는 옹진반도 쪽이거든요. 옹진반도의 그 17연대가요. 아까 바로 위가 38선이잖아요. 38선에서 완전히 인민군 전차들이 탱크가 다 몰려와갖고 17연대는 무너진 상태였어요, 이미. 그런데 거기가 무너지니까요. 연이어서 국군 전체가 다 전선마다 다
후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38선 넘어서 북진을 하고 있다. 20km나. 네, 이러한 거짓 방송으로 국민들은 오히려 혼란을 겪고 불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이용해 먹는 거죠. 저 북한이. 봐라, 니네가 먼저 쳐들어온 거잖아 라고 말을 하는데 악용을 합니다. 또 현재 좌파들도 이 방송을 근거로 해서 국군이 북침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이 남침의 증거들을 좀 알고 그걸 누구에게인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남침이야, 이건 남침이야. 어떻게 그거를 해명하실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러시아의 비밀 문서. 자, 이게 뭐냐면요. 원래 소련이었잖아요.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소련이 오래 가나 했더니 결국 무너지고 한 2년 반 지나서 1994년도에 6월 2일 김영삼 대통령이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누가 여기 러시아의 대통령인가요?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죠. 자, 여기 이제 악수하는 거 보세요. 아주 친근하게 지금 악수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때 이 옐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검은 상자, 블랙박스를 하나 건네줍니다.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엄청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영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날 옐친 대통령으로부터 6.25 전쟁 관계 문서 사본을 전달받았는데 이들 문서는 1949년 말부터 53년까지 북한, 소련, 중국 사이에 교환된 전문 등 기본 문서와 부속 문서 216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 우리도 한번 사진으로 문서를 볼까요? 네, 여기에는 300여 종의 고문서가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남침 계획 그리고 그 시기에 관한 긴밀한 협상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소련과 북한 간의 오고 간 서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련 공산당의 회의록도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하나를 볼까요? 읽을 수는 없지만 뭐라고 읽을 수는 없어요. 러시아어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기밀 문서에는 여러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김일성이 보이죠? 스탈린이 보입니다. 마오쩌둥에 대한 내용. 자, 이름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팽덕회도 있고요. 자, 이러한 이름들을 볼 때 이 소련의 스탈린과 북한의 김일성이 계속적으로 뭔가 교신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 따르면요. 1949년 3월 5일에 최초로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남침에 대한 것을 건의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또 쪼르고 소련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집요한 끝에 승인을 받아내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또 한번 사진을 볼까요?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 자, 보세요. 김일성이죠. 여기 스탈린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고 간 서신도 이렇게 여기 나와 있고요. 그 김일성의 서신은 스탈린에게 나 좀 도와주라. 나 좀 도와주십시오, 형님. 형님이라 그랬는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얼마나 스탈린을 이렇게 구워 삶고 막 쫄라댔는지. 그래서 여기 보세요. 굉장히 스탈린에게 아부를 떠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이제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스탈린이 김일성이냐 박헌영이냐를 고를 때 사실은 모든 기술적, 지식적 그리고 업적 면에서 훌륭한 거는 박헌영이었어요. 그런데 왜 젊은 김일성을 택했을까? 허수아비로 움직이기가 편했기 때문에. 항상 이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스탈린 만세 그랬으니 허수아비로 이렇게 일하기가 훨씬 좋았던 거죠. 그래서 남침 허가를 받으려고 매달린 김일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김일성과 모택동의 사이의 관계도 계속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949년 3월 5일에 최초로 스탈린에게 남침 건의를
하는데요. 근데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승낙을 안 했는데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이에. 1949년 10월. 49년 10월에요. 전 세계를 그 정세를 뒤흔들 만한 변수가 등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에 모택동이 이끄는 이 공산당이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대륙을 완전히 모택동이 장악을 합니다. 공산당이. 그러면서 김일성의 적화 야욕이 더 불타오르게 되는 거죠. 야, 우리 좀 도와주시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50년 1월 17일에 스탈린에게 남침 계획을 건의했고요. 1950년 3월 30일 스탈린이 승인합니다. 자, 교환에는 제가 여기를 일자라고 잘못 오타를 냈는데 거기를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 30일이 아니라 3월 30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박헌영과 김일성이 함께 소련을 방문해서 스탈린의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자, 그거에 연이어서 이제 또 두 사람, 김일성과 박헌영은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5월 14일 모택동의 승인도 받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정말 증거가 아닐 수가 없죠. 스탈린이 승인을 해서 이렇게 서로가 도와주는 가운데 남침을 하게 된 거구나라고 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어떤 증거가 있느냐. 자, 후르시초프는 제4대 소련 공산당 서기장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 전쟁을 시작한 것은 남조선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나는 지금 역사를 위해 진실을 말하고 있다. 죽을 때가 다 되면 좀 달라지나 봐요. 그러면서 진실을 말한대요. 자, 어떤 진실입니까? 북한의 남침 전쟁 계획은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 3자의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얼굴들 이제 아시겠죠? 누군지. 자, 그리고 전쟁의 시작은 김일성 동지가 발의, 스탈린이 승인했으며 그는 공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다. 1949년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남침을 위한 완벽한 계획서를 가지고 왔다. 자, 이미 건의를 할 때에는 다 계획이 있는 거죠. 치밀하게 구성된 계획서를 가지고 결국 그것을 승낙받게 된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러시아의 조국사 교과서. 우리로 치면은 국사 교과서가 되겠죠. 한국사 교과서 같은 그런 러시아의 조국사 교과서 중에 중학교 교과서입니다. 이것이 1992년도 판을 이제 번역한 내용을 여기 이제 적어놨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스탈린과의 협상은 실제로 있었으나 모든 주도는 역시 누가 했다? 김일성 자신이 민족해방 전쟁을 결심한 계획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 소비에트 당을 설복시킨 점에 의거하고 있다. 자, 이어서요. 이것은 북한군의 잘 갖춰진 침입 준비였다. 전쟁 작전이 개시되기 직전 군사 교육 기동 연습을 한다는 구실로 이게 뭐냐면요. 대기동 훈련이라고 해서요. 거의 전 군이 다 38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이라고 하니까는 의심을 좀 덜하게 만들려고 했겠죠. 자, 이러한 구실로 기본 돌격 병력의 완전한 전투 준비 태세가 갖춰져 있었다. 자, 이러한 증거 외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요. 노획된 북한군의 극비 문서. 이것은 6.25 전쟁 중에 노획된 그러한 북한군의 문서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작전 계획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시면 선제 타격 계획.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조선인민군 선제 타격 계획이라고 여기 써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나라 지도가 있는데 지금 모든 이 노선들이 지금 이렇게 막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요게 바로 1950년 5월 29일 날 획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또 보시면은 인민군 총사령부 정찰명령 제1호. 이거는 6월 18일에 노획이 된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나라를 관측하고 또 정찰을 통해서 그들로 말하면 우리가 적정이죠. 이 적정을 파악한 내용을 여기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군 전투 명령 제1호. 자, 보세요. 6월 22일. 6월 22일이면 6.25 전, 며칠 전이잖아요. 자, 그런데 참 의문입니다. 이런 작전 계획서를 다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준비를 하지 않은 걸까요? 생각할수록 너무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증인이 있습니다. 유성철. 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이 사람은 소련 태생입니다. 그리고 1943년부터 김일성의 러시아 통역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입북을 하게 되죠. 자, 북한에서는 높은 사람으로 지금 대우를 받았겠죠. 특히나 6.25 전쟁 시에는 북한군 총참모부 작전국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증언을 합니다. 그 증언의 내용을 보시면 전쟁은 김일성이 시작했다. 내가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 신호탄을 쏘라고 직접 지시했다. 직접이에요. 이런 사람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라는 여기에 이거 실릴 정도인데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북한에 계속 있었다면 이거 못했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25가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숙청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때 냅다 어디로 뺐을까요? 소련으로 다시 망명을 해서 목숨은 부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확실한 남침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바꿉니다. 자, 이만큼 드러났으면은 맞습니다. 북한이 남침한 게 맞습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자,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좌파 이론가들은 뭐라고 주장을 할까요? 슬쩍 말을 바꿉니다.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그 목적, 그 의미가 중요한 거다. 이 북쪽에서는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혁명을 하고 이들이 이렇게 애를 쓴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항상 발뺌하는 거 잘하고요. 그렇죠? 오리발 내미는 거 잘하는 것이 바로 공산당 그리고 그 사상을 받은 종북 좌파 세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네 번째입니다. 북한의 치밀한 남침 준비. 자, 북한이 그냥 6.25 날짜 그냥 그날 하자 하고서는 휘끄닥 해치운 걸까요? 아니죠. 치밀한 준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치밀한 준비냐? 이미 1948년 2월 8일에 조선인민군이 창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무력을 다 준비시킨 거예요. 왜? 통일혁명, 얘네들이 말하는 민족해방을 위해서 무력으로 하는 모든 것을 준비를 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또 인민유격대 난파가 되겠습니다. 이 인민유격대는 뭐냐면요. 1948년 초에 강동 정치학원이라는 걸 창설하는데 자, 여기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난파돼서 대남 공작 요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2,450명. 2,450명의 대원들을 수백 명씩 남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게릴라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서 막 총격전, 여기서 또 막 싸우고 계속 싸우고 그러니까 10차례나 이렇게 되는데 기간은 한 1년 반 정도 됩니다. 그 1년 반 기간 동안에 계속 일어나요. 그런 싸움이. 싸움은 항상 있는 거구나. 여러분 양치기 소년 아시죠? 늑대 소년인가요? 양치기 소년인가요? 늑대가 나타났다. 보니까 아니네. 괜찮네. 또 늑대가 나타났다. 그래갖고 또 막 쫓아왔어요. 아니네. 괜찮은 거네. 몇 번 그러다 보면 진짜 늑대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늑대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와요. 에이, 또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럽니다. 그게 바로 이게 노린 거예요. 인민유격대를 계속 내보내는 바람에 국군도
아이 또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렇게 무감각하게 생긴 겁니다. 우리 지금 보세요. 수 없는 북한의 도발이 있어요. 아유 뭐 또 하는구만 또 해. 아유 왜 저래. 얼마나 안보 상태가 지금 우리가 무감각했었습니까? 안보 불감증에 걸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드디어 지금 6월 25일에 작전이 일어나서 총동원해서 공격을 하는데 다 당하고 그냥 다 죽었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강동 정치학원에 있었던 그 사람들 모습이고요. 자, 전시동원체제. 전시동원체제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을 위해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시키는 거. 그래서 이들은 조국 보위 후원회를 만들어서요. 강제적으로 17살부터 40세까지 남녀가 불문하고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무장을 다 해놨던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또 어떤 준비를 했느냐. 날짜 확정입니다. 6월 25일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얼마나 치밀한 생각과 계산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누가 동의한 거예요? 스탈린이 동의를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왜 6월 25일인가 할 때 더 늦어지면 남한의 정보가 누설된다. 두 번째, 7월로 넘어가면 안 된다. 장마 때문에 도저히 군부대가 움직이기 힘들다. 세 번째, 6월 25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에는 당연히 경계가 소홀해지겠죠. 그러니까 최대의 기습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이날을 택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들은 사실 거꾸로 계산한 거예요. 8.15 광복절 해방의 5주년 행사를 우리가 부산에서 하자. 그럼 부산으로 밀고 내려가는 8.15에 맞춰서 가려면 하루에 10km씩 진군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10km씩 했을 때 50일 작전으로 그럼 6월 25일 출발을 하는 거예요. 6월 25일 날 터뜨리고 마무리는 여기서 축제를 벌이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또 준비가 볼까요? 북한의 남침 준비 완료. 이들은 1949년, 그렇죠? 1948년 9월 9일에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는데, 자, 그때부터 지하 무기 공장에서 무기 생산하는데 박차를 가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들은 적화여욕이 목적이에요. 자나깨나 적화야욕, 자나깨나 이 나라를 다 공산화 시켜버리자, 불바다로 만들어버리자,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소련이요, 모든 중화기, 즉 군용 트럭, 야포, 전차, 이러한 오토바이 같은 거를 다 어디로 보내나요? 북한 항구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언비어를 퍼뜨렸죠. 아까 38선 주민을 다 철수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1950년 5월 말에는 모든 부대들이 다 38선 근처로 이동하게 됐고, 또 군 수뇌부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이동을 해서 전쟁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자, 우리는 왜 이렇게 초기 대응을 하지 못했던 걸까요? 우리나라는 왜 6.25에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거는 끊임없이 북한에 위장 평화공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위장 거짓 평화공세, 이것은요, 그것 때문에 결국 그동안 그래도 우리나라를 붙잡아줄 수 있는 비상경계령이 있었거든요. 정신을 버뜩 차리고 긴장하고 있었죠. 근데 하필이면 바로 전날 6월 24일에 비상경계령을 해제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군인들이 미뤄뒀던 휴가를 다 떠난 거예요. 휴가 가야 돼. 난 외박 갈 거야. 나는 외출할 거야. 그게 바로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3분의 1. 군인의 3분의 1이 죄다 나가 있어요. 그러니 누가 지킵니까? 이 부대를. 누가 싸웁니까? 이러한 상태가 된 거죠. 이 북한은요, 겉으로는 평화를 외쳤고 누구보다도 평화를 사랑하는 것 마냥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외쳤어요. 그런데 뒤로는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역사는 뭐 되고 있다? 왜곡되고 있다. 우리나라는요, 1945년 8.15 해방을 맞은 이후로 한 번도 잠잠한 적이 없습니다. 5년간 암흑기를 맞았어요. 왜냐하면 준비 없이 갑작스러운 해방을 맞았기 때문에 이끌어줄 지도자도 없는데 모든 것이 혼란과 모든 것이 다 무질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먼저 주도권을 잡은 게 어딜까요? 공산주의예요. 먼저 주도권을 잡은 것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이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모두가 잘 살고 잘 먹게 해주겠다. 그런 나라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로 시작된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로. 그래서 이 나라는요. 그 거짓말에 넘어가서 진정한 뭐 내 땅, 내 소유, 내 재산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거기에 놀아나고 만 거죠. 그래서 이 5년 아까 이제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그 5년에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요. 1946년 위조 집회 사건, 1947년에 대구 10월 폭동 사건, 1948년에 제주 4.3 사건, 그리고 이어서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 그렇죠? 그리고 1950년 바로 이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왜 지금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느냐? 거짓말은 100번 들으면 뭐가 된대요? 참말이 된대요. 거짓말도 100번을 들어보세요. 참말이 된답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진짜를 모르면 팩트를 모르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그런가 보지 라고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방송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요. 위조 집회 전문가가 나왔어요. 위조 집회 감별 전문가. 근데 이 사람이요. 모든 위조 집회를 다 감별해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그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그 여러 가지 그 위조 집회를 다 만져보시고 직접 다 보시고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다 볼 수 있지는 않대요. 왜? 모양, 잉크, 또 뭐 패턴, 또 여러 가지 뭐 종이라든가 이런 게 하도 다양하게 위조 집회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접할 수는 없대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방법. 뭔지 아세요? 진짜 집회만 제대로 알면 위조 집회는 금방 감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집회만 정확하게 알면. 자,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도 정확한 사실만 알면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지금 거짓말이지? 뭐가 잘못됐구나. 공산당은요. DNA부터가 유전자부터가 아예 거짓말로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제 것으로 말한다.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게 뭔 말인가 했어요. 영어로 보니까 더 쉬워요. 네이티브 랭귀지래요. 거짓말이 내가 거짓말 해야지가 아니라 그 거짓말이 그냥 네이티브 랭귀지예요. 자기 원래 말이에요, 그게. 자기는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해냅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거짓은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을 속인, 아담을 타락시킨 그 뱀의 거짓말, 사단의 거짓말은 계속적으로 흘러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3장을 보시면요. 타락의 장이죠. 거기 보시면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어쩌다가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가만히 보시면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런가? 내 자신도 반신반의하고 제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그런데 여자의 입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죽을까 하노라. 반쯤 이렇게 벌써 넘어갔죠? 그랬더니 확 잡아서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않어. 거기 넘어가 버립니다. 결국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구절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시면 그 뱀이 아담을 타락시켰고 하와를 지금 미혹했잖아요. 그런데 그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이 사건이 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뒤에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또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우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깨어서 특히나 종말에서는요 더 심해져요. 미혹하는 영이요 더 득세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역사관으로 철저하게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내가 덮여져 있지 않으면 나 자신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이신 분만큼은 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내 혼자만 바로 설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정확하게 이 6.25는 남침이고 오늘날도 이러한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으니 너도 제대로 역사를 공부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서 모이신 이분들이 참으로 애국자이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참으로 이 나라를 살릴 분들이라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몰랐을 때에는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헷갈려서 참이 아닌 것을 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바른 역사의식이 없을 때에는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흔들리고 모든 젊은 세대도 다 어두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진짜만을 정확하게 붙들 수 있는 참된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는 어린 양께서 싸우시고 반드시 이기신다고 하셨고 그와 함께 붙어있는 진실한 자들이 다 이기리로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진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원을 정확하게 아는 저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